안녕하세요, 원피스 조아입니다. 루피가 바다의 황제까지 오를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사왕 카이도를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와노쿠니 에피소드 연재 기간은 2018년 7월 2일에 시작해 2022년 8월 19일에 마무리되어 무려 4년 동안 진행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본편 에피소드 이외에 루피가 처음 신세계에 진입했던 2012년쯤부터 시작된 펑크해저드 에피소드부터 사왕 카이도와 전쟁에 대한 큰 그림이 시작되었기에 따지고 보면 약 10년 동안의 빅피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든 스토리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오늘은 와노쿠니 에피소드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가장 핵심 스토리만 모아봤습니다. 사왕 카이도와 싸우게 된 배경, 정상결전이 끝나고 2년 뒤 루피는 폐기 수련을 마치고 그랜드라인 후반부 신세계로 향했습니다. 신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레드라인을 넘어가거나 레드라인 바로 밑 해저 1만 미터에 있는 어인섬을 통해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밀짚모자 해적단은 어인섬을 통과해 신세계 바다에 도달했습니다. 루피 일행이 처음 도착한 섬은 펑크해저드였고 그곳에서 최악의 세대 트라팔가 로우와 루피는 해적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이유는 사왕 카이도를 잡기 위해서. 트라팔가 로우의 작전으로 펑크해저드에서 카이도에게 공급하던 인공 악마 열매 스마일의 기본 원료 SAD를 파괴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과학자 시저 크라운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로자에서 스마일을 만들고 공급하던 칠무의 도플라밍고와 공장을 파괴하여 루피와 로우 동맹은 사왕 카이도와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와노쿠니 일부 밀짚모자 일당은 결전의 날이 되기 전까지 와노쿠니에 먼저 잠입해 있었습니다. 프랑키는 목수, 우섭은 장사꾼, 로비는 게이샤, 조로는 낭인으로 활동. 하지만 조로는 마을에서 높은 직책을 가진 인물을 공격했고 지명수배가 걸려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디를 구하기 위해 토트랜드에 갔다가 뒤늦게 와노쿠니에 도달한 루피와 나미 일행은 와노쿠니의 험난한 입국 과정에서 루피는 물에 빠졌고 해변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때 누군가 루피를 공격했지만 그들을 쓰러뜨린 루피 앞에 오타마가 등장했습니다. 오타마는 수수수수 능력을 통해 동물을 복종시킬 수 있었고 루피의 물음에 이곳은 와노쿠니가 맞다고 답해줬습니다. 타마는 루피에게 보답하고 싶어 자신의 거처로 같이 이동해 밥을 제공받던 그때 누군가 등장했고 그는 탱구야마시 히테치로 오타마의 스승이었습니다. 타마는 밥 대신 오염된 물로 배를 채웠고 결국 몸에 이상이 생겨 병을 고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루피의 눈앞에 황폐화된 땅이 보였고 땅이 변한 이유는 무기공장과 채굴장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이었습니다. 마을로 가던 루피는 조로와 만났고 근처에 있던 최악의 세대 바지로킨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사왕 카이도의 부하로 시누치로 활동하며 루피와 조로를 공격했습니다. 조로는 바지로킨스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집집 능력으로 만들어진 거대 인형 스트로맨의 공격에 약간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승리. 루피와 조로는 마을에 도착해 찻집 주인 오츠루의 도움으로 오타마를 치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팥죽을 먹으며 기뻐하는 오타마를 본 루피는 오츠루에게 와노쿠니는 무기공장으로 식수가 오염됐고 땅이 황폐화되었으며 젊은 사람들은 무기공장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고 있으며 먹을 것 또한 거의 없는 상태라는 와노쿠니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카이도의 부하가 습격했고 오타마를 납치해갔습니다. 그들이 오타마를 노린 이유는 동물을 컨트롤하는 오타마의 능력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납치된 타마를 찾기 위해 루피와 조로, 찻집 종업원, 키쿠까지 3명이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타마를 입에 물고 있던 홀덤을 발견. 루피는 빠르게 홀덤을 쓰러뜨리고 타마를 구해냈습니다. 때마침 식량 보물섬을 발견한 루피는 타마의 능력으로 관리자 스피드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식량을 빼서 가난한 떡고물 마을에 몽땅 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식량에 매우 기뻐했고 루피는 타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俺たちがこの国を出る頃にはお前が腹いっぱい飯食える国にしてやる。 한편 루피를 저지하러 등장한 바지로킨스는 트라팔가 로우에게 막혀 루피의 모든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루피와 만나 오뎅성으로 향했습니다. 루피는 그곳에서 코지키 오뎅과 키네몬, 모모노스케의 무덤을 받고 놀라고 있던 중 키네몬과 만났고 같이 온 키쿠 또한 키네몬과 알던 사이였습니다. 오뎅성엔 나미와 상디 등 다른 멤버들도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키네몬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와노쿠니 코지키 오뎅,
와노쿠니의 정통 후계자였던 코즈키 오뎅은 30년 전 와노쿠니에 표류한 흰수염을 만나 그와 함께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위협받고 있던 여성을 구해준 오뎅, 그녀의 이름은 아마츠키 토키. 오뎅과 함께 토키는 흰수염의 배에 탔고 자신은 와노쿠니에 가기 위해 시간 능력을 사용해 800년 전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흰수염과 항해하던 도중 오뎅은 로저의 적단을 만나 전투를 벌였고 로저와 술자리에서 포네그리프와 마지막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후 흰수염에게 부탁해 로저의 적단과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오뎅은 로저의 적단으로서 마지막 섬 라프텔에 도달해 와노쿠니가 쇄국을 한 이유와 공백의 100년의 역사 그리고 고대 병기에 대한 비밀까지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뎅이 와노쿠니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로운 쇼군이 된 오로치와 해적 카이도에 의해 나라는 망가져 있었고 나라와 자신의 아내 토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 모모노스케와 히오리를 노린 오로치를 잡으러 꽃의 도읍으로 향했습니다. 오뎅은 카이도와 비등하게 싸웠지만 베리어 능력에 숨어있던 오로치를 잡지 못했고 설상가상 오로치에게 납치당한 국민들도 상당히 많아 그들의 조건에 오뎅은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로치의 조건은 매주 알몸춤을 출 때마다 납치된 국민 100명씩을 풀어줄 것이며 현재 제작 중인 배가 완성되는 5년 뒤 카이도와 함께 떠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오뎅은 매주 알몸춤을 추며 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로치가 내민 조건은 거짓말이었고 이걸 5년 뒤에 알게 된 오뎅은 아카자의 구남자와 함께 카이도를 잡으러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보를 알고 있던 카이도는 대비 중이었고 아카자의 구남자는 백수의 적단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껏 카이도는 단 하나의 상처도 입지 않았는데 오뎅과 전투에서 처음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카이도와 오뎅이 최후의 공격을 하려던 그때 복사복사 열매를 먹은 오로치의 할머니가 모모노스케로 변신해 오뎅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모노스케를 구하려던 오뎅의 뒤통수에 카이도의 공격이 적중해 오뎅은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 후 오뎅은 행영이 결정되어 최후를 맞이했고 아카자의 구남자는 오뎅의 희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오뎅의 죽음으로부터 시간이 20년 지났지만 모모노스케와 키네몬 일행에게는 며칠 전 이야기였습니다. 아카자의 구남자 중 키네몬과 칸주로, 나이조, 키쿠 그리고 아들 모모노스케까지 5명은 코즈키 오뎅의 아내 토키의 시간 능력으로 살아남아 쇼군 오로치와 카이도를 무찌르고 와노쿠니를 개국하라는 오뎅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20년 뒤 현재로 왔으며 모모와 키네몬 일행은 코즈키 가문과 형제 같은 링크족을 찾으러 조우로 출항해 펑크헤저드와 드레스로자를 걸쳐 지금에 도달했습니다. 와노쿠니 이후 오로치와 카이도를 상대하기 위한 아군의 병력은 약 5,000명 그리고 2주 뒤 불의 축제날 카이도가 사는 오니가시마로 기습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작전을 알리기 위해 왼쪽 발목 반달 문양을 가진 사람들에게 결전의 날과 집합장소가 적힌 그림을 뿌린다 했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에 사왕 카이도가 용으로 변신한 상태로 등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밀짚모자 일당과 하트의 적단 아카자의 사무라이는 전의를 상실했지만 루피는 마을이 박살나는 걸 막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바지로킨스는 루피와 트라팔가 로우를 찾는 카이도에게 그들은 오뎅성이 있다 말하자 카이도는 곧바로 오뎅성을 향해 보로브레스를 발사. 오뎅성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피는 분노해 카이도에게 돌진해 엘리펀트건으로 선제 공격을 적중시켰습니다. 분노한 루피와 카이도의 1차전이 시작되었고 무차별 공격을 쏟아내는 루피. 하지만 카이도에게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루피는 가장 강력한 기어포스로 변신했고 카이도는 사람의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루피의 공격을 맞아주던 카이도는 루피를 향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루피는 카이도의 뇌명팔기 한 방에 변신이 풀리고 기절했습니다. 카이도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루피를 죽이지 않고 죄수들이 모여있는 우동으로 옮겼고 루피를 구하려던 트라팔가 로우는 바지로킨스가 사용한 해루석 못에 맞아 전투 불가능 상태가 되어 도망쳤습니다. 카이도 공격에 죽었다 생각한 나미와 상디 일행은 쿠노이치, 시노부와 초파의 화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한편 루피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와노쿤이 전역에 퍼졌고 잠복해 있던 밀짚모자 해적단 멤버들 전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동에 도착한 루피는 수감되었고 그 옆에 최악의 세대 유스타스 캡틴 키드도 잡혀 있었습니다. 키드가 잡힌 이유는 사왕 샹크스를 잡기 위해 최악의 세대 바지로킨스와 스크래치맨 아프까지 3인 동맹을 체결하던 당시 하늘에서 떨어진 사왕 카이도를 만나 패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선 살인마 카마조에 대한 소식과 결전의 날을 알리는 그림이 퍼지며 암암리에 코즈키 가문이 돌아왔다는 걸 눈치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같은 시각 죄수채굴장 우동에선 루피와 키드가 서로 경쟁하며 요란스럽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둘을 못마땅하게 여긴 부관수장 스마일 능력자가 나타났지만 오히려 루피와 키드에게 참교육당해 죄수들이 기뻐했습니다. 루피에게 도움을 받은 효고르는 감사를 표했고 이때 카리부가 나타나 자신에게도 식사권을 달라며 루피에게 달라붙었습니다. 현재 루피가 있는 죄수채굴장에 백수해적단 대간판 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토너먼트 경기를 제안하며 해루석 수갑을 풀어주는 대신 노예들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채워 경기를 했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에게 통할 무장색 패기를 연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했고 같이 시합에 참여하게 된 효고로는 루피가 사용하고 싶어하던 방추정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원하는 게 이것이라면 자신이 가르쳐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시합에 참여하게 된 효고로는 과거 와노쿤이 뒷세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와노쿤이 꽃의 도시에서는 상디가 길거리 장사를 하며 사람들을 모았고 그 모습을 본 쿄시로 패밀리는 자리세를 요구했지만 상디는 거절했고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그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날 저녁 토비로포 페이지 1이 상디를 찾으러 마을에 등장. 그리고 상디가 나올 때까지 마을에서 난동을 부렸고 상디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는 겸 제르마에게 받아온 레이드 슈트를 시험해봤습니다. 상디가 꿈꾸던 투명인간을 자신이 가장 증오한 제르마의 기술로 이루게 되면서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르마 슈트의 전투력 버프는 엄청났습니다. 한편 조로는 길을 잃어 토노야스와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에비스 마을에 도착해 마을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물을 얻어 마셨습니다. 같은 시각 꽃의 도시에선 쇼군 오로치와 거래 중인 CP0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칠무에 도플라밍고와 거래가 불가능하니 와노쿠니에 직접 찾아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사왕 빅맘은 자신의 다가웨이를 망친 밀짚모자 루피를 죽이기 위해 와노쿠니에 찾아왔지만 입국 과정에서 대간판 킹의 공격으로 배는 뒤집혔고 빅맘은 강물에 빠져 근처 해변에서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났습니다. 해변에서 초파와 모모노스케 일행은 빅맘을 받고 오타마와 키쿠의 도움으로 빅맘을 마을로 데려와 팥죽을 먹였습니다. 오타마는 우동에 잡힌 루피를 구하고 싶어 팥죽이 잔뜩 있는 곳이 있다며 빅맘을 데리고 죄수채굴장 우동으로 향했습니다. 꽃의 도읍에선 오로치의 연회가 열렸고 그곳에 와노쿤이 최고의 미녀 코무라사키는 어린 오토코를 감싸기 위해 쇼군 오로치를 때렸습니다. 쇼군의 오른팔 쿄시로는 오로치를 때린 코무라사키를 공격. 그녀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검 슈스이를 잃어버린 조로는 링고에 도착해 슈스이를 훔쳐간 무기 콜렉터 규키마루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슈스이의 흑도는 유마의 역전을 통해 이루어진 칼이라 말하는 규키마루, 그리고 조로는 이루어졌다는 말에 잠깐 생각하던 찰나 어디선가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과 아이는 살인마 카마조에게 쫓기고 있던 중 조로에게 도움을 청했고 여인과 아이를 구해주며 카마조와 조로의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규키마루는 조로의 뒤에서 빈틈을 노려 공격. 그 틈에 카마조 또한 조로를 공격해 어깨에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조로는 일격필살 도깨비 참수를 사용해 살인마 카마조를 쓰러뜨리고 같이 기절했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에선 오니가시마를 습격할 병력을 모으고 있다는 걸 오로치의 부하들이 알고 있어 나미 일행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때 조로와 같이 있었던 토노야스가 작전이 담긴 종이를 보여주며 결전이 시작되었냐 확인한 후 떠났습니다. 카마조와 대결이 끝나고 기절한 조로는 의문의 여인에게 케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코즈키 히오리, 바로 모모노스케의 여동생이었죠. 히오리는 미래로 날아가지 않고 현재 그대로 20년 동안 와노쿠니에서 살아남아 26살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조로가 있는 곳에 부르기 도착해 토노야스가 처형당한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는 와노쿠니가 오로치와 카이도에게 지배당하기 전 마을에 다이묘를 지냈던 인물이자 히오리와 같이 있던 오토코의 아빠 야스이에였습니다.
조로와 히오리 일행은 야스히에를 구하러 마을로 향했고 상디 일행도 소식을 듣고 처형을 저지하기 위해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야스히에는 오로치에게 결국 죽었지만 그는 카이도와 오로치의 습격 작전을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이라 선언하며 진짜 작전을 살리기 위한 희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야스히에가 죽자 에비스 마을 사람들은 웃기 시작. 그 모습에 조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마을 사람들은 스마일 열매의 부작용 때문에 미소를 잃고 웃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히오리는 조로에게 현재 와노쿠니의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인공 악마 열매 스마일을 먹은 사람 10명 중 9명은 실패, 나머지 1명은 동물의 힘을 얻게 되는데 오로치는 실패한 스마일 열매를 배고픔에 시달리는 에비스 마을에 풀어 마을 사람 전체를 웃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조로는 분노를 참지 못했고 오로치를 공격, 하지만 쿄시로가 막아섰고 조로는 쿄시로와 싸웠지만 히오리가 적들에게 잡히는 걸 막기 위해 승부를 미루고 떠났습니다. 처형 장소에 있던 트라팔가 로우는 정찰 도중 잡힌 자신의 동료들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던 중 바지로킨스에게 동료들이 인질로 잡혀있다는 걸 알게 되자 본인을 희생해 동료들을 살리고 대신 붙잡혔습니다. 같은 시각 루피가 잡혀있는 죄수채굴장 우동에선 시합이 한창 진행되던 중 초파와 모모노스케 일행이 사왕 빅맘을 데리고 우동에 도착했습니다. 빅맘은 팥죽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렸고 대간판 퀸을 2번의 공격으로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팥죽을 다 먹은 걸 알게 되자 곧바로 공격했고 이때 루피는 경기장을 벗어나면 터지게 되는 목걸이를 무장색으로 뜯어냈습니다. 빅맘이 루피를 상대로 날뛰고 있던 틈에 퀸은 정신을 차려 빅맘을 제압하기 위한 작전을 실행해 결국 성공시켰습니다. 그 후 해루석으로 빅맘을 잡아 카이도가 있는 오니가시마로 향했습니다. 빅맘이 날뛰면서 우동은 엉망이 되었고 붙잡혀 있던 루피와 캡틴 키드가 풀려났죠. 루피와 아카자의 구남자가 함께 우동을 제압했고 키드는 동료를 찾기 위해 우동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조로와 히오리는 슈스이를 훔쳐간 규키마루를 찾아가 그와 싸우던 중 누군가 난입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와마츠, 아카자의 구남자 중 한 명이자 어린 시절 히오리를 돌봐줬던 인물이었습니다. 카와마츠는 우동에 잡혀 있었는데 루피가 우동을 제압하면서 탈출하게 된 것이었죠. 규키마루가 그동안 모아온 무기 콜렉션을 통해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공급할 수 있었고 우동에 잡혀있던 죄수들을 사무라이로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조로가 가지고 있던 슈스이는 와노쿠니의 보물이라며 히오리가 반납을 요구했고 대신 자신의 아버지 코지키 오뎅의 유품 영도 엠마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로는 카이도에게 상처를 입힌 엠마의 흥미를 느끼며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같은 시각 사왕 빅맘은 카이도의 본진 오니가시마에 도착해 배를 채워 회복했고 카이도와 짧은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판은 나지 않았고 둘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왕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감옥에 붙잡혀 있던 트라팔가 로우는 누군가의 동맹으로 결박에서 풀려나 바지로킨스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키드와 호킨스, 아프의 3인 동맹 결말을 물어봤죠. 애초에 아프가 사왕 카이도의 산하 소속이었는데 그가 키드의 아지트를 알려줘 그곳에 카이도가 기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으며 자신의 부하가 되면 살 수 있다 말했고 호킨스는 그걸 받아들였지만 키드와 킬러는 그러지 않아 결국 우동에 붙잡혀 노예가 되었다 말했습니다. 로우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시간은 오니가시마 습격까지 5일 남은 시점, 루피는 우동에서 효고로에게 방출형 무장색 패기를 배우고 있었으며 조로는 오뎅의 검 엠마를 받아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결전의 날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호체 도읍에선 온 국민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지만 아카자의 구남자는 오니가시마를 기습하기 위해 항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으며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죠. 그럼에도 아카자의 구남자는 소수정이니까 기습할 수 있다 말하며 비바람을 뚫고 오니가시마로 향했습니다. 이때 칸주로는 자신이 스파이라 밝히며 오늘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오로치에게 모든 걸 전달해 병력 보급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수의적단의 배 세척이 등장해 아카자의 구남자를 공격했으며 칸주로는 모모노스케를 데리고 오니가시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악의 세대 루피, 로우, 키드가 등장해 백수의적단의 배를 차례대로 부쉈습니다. 그리고 쿄시로의 배도 등장해 백수의적단을 배신하며 아카자의 구남자 편으로 돌아섰고 그는 아카자의 구남자 중 한 명인 덴지로였습니다.
스파이를 속이기 위해 결전의 날 당일까지 오로치 밑에 숨어 있다가 잡혀있던 병사들을 모두 해방했던 것이었죠. 또한 키네몬의 실수로 집합 장소를 다르게 알려줘 모든 병사들은 전부 피해를 입지 않아 총 5,400명이 모여 오니가시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랜드에서 밀짚모자 해적단에 입단해 최후의 전선에 남아 빅맘 해적단을 막아줬던 해협의 징배가 등장해 밀짚모자 해적단에 정식으로 합류했습니다. 트라팔가 로우 잠수함에서 키네몬을 필두로 효고로와 밍크족이 모여 작전을 공유했습니다. 정면에 밀짚모자와 캡틴 키드로 시선이 쏠린 틈에 키네몬과 덴지로 둘은 좌우로 이동해 뒷문에 도착.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은 잠수함으로 뒷문 쪽으로 이동 후 로우의 능력으로 단숨에 진입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와노쿠니 3부. 한편 백수해적단은 오니가시마에서 축제 중이었지만 백수해적단 토비로포 6명은 카이도의 아들 야마토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루피 동맹과 사무라이들은 오니가시마에 도착. 루피와 조로는 예상대로 오니가시마 스테이지에서 난동을 부렸고 루피를 발견한 스크래치맨 아프는 둘에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루피와 조로는 아프의 소리소리 능력에 속수무책으로 털렸으며 루피는 중간에 기절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그리고 아프가 배신했다는 과거를 떠올린 키드는 그를 공격하며 오니가시마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루피는 토비로포, 울티와 페이지원을 만나 그들과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루피는 둘을 가볍게 이기는 듯 했으나 예상외로 울티의 맷집이 너무나 좋았고 공룡으로 변신해 강한 완력으로 루피를 잡아놓고 공격하려던 그때 누군가 루피를 구해줬고 그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이도가 찾고 있던 야마토였습니다. 야마토는 과거 에이스를 만나 루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카이도는 수갑으로 자유를 억압했으며 오뎅이 팽형을 당하던 모습과 항해일지를 보곤 자신은 오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일행들은 백수해적단으로 변장한 복장을 이용해 광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모모노스케를 데리고 오니가시마에 도착한 칸주로를 통해 아카자의 구남자와 최악의 세대 멤버들이 살아남아서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오로치는 분노하며 모모노스케 처형을 준비해 광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시각 오니가시마 뒷문에선 아카자의 구남자들이 모두 집결했으며 흰수염 해적단 불사조 마르크와 함께 이조도 왔습니다. 그리고 카이도를 기습하기 위해 오니가시마 내부로 진격. 카이도는 모모노스케 처형과 함께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주겠다며 신 오니가시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사왕 빅맘과 동맹으로 고대병기를 손에 넣고 데비보 원피스를 찾으러 간다 선언하며 오로치를 죽이고 와노쿠니 닌자 부대 병력까지 흡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루피와 야마토가 광장의 모습을 보이며 주목을 끌었고 그 틈에 아카자의 구남자는 카이도 기습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사왕 카이도와 빅맘을 상대하는 최악의 세대 멤버들과 와노쿠니 사무라이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와노쿠니 4부. 아카자의 구남자는 카이도와 함께 옥상으로 이동해 전투를 이어갔으며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는 보름달을 보고 스론으로 변신해 대간판 잭을 쓰러뜨렸습니다. 광장에선 대간판 킹이 모모노스케를 죽이려 했으나 제르마 슈트를 입은 상디가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와 브룩, 로빈, 징베는 각자의 방법으로 사왕 빅맘을 공격해 광장에서 오니가시마 입구로 보내버렸죠. 루피는 야마토에게 모모노스케와 시노부를 맡겼고 밀짚모자 해적단 전원 광장에 모였습니다. 오니가시마 광장에 있는 고대 거인족 실패작 넘버즈의 방망이 공격을 조로는 단숨에 잘라냈습니다. 이어서 루피는 기어포스로 변신해 한방에 넘버즈를 제압하던 그때 백수해적단 소속 엑스드레이크도 넘버즈를 한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엑스드레이크는 백수해적단의 토비로포로 활동했으나 감옥에 있던 트라팔가 로우를 살려주며 스파이라는 것이 들통나 대간판 퀸과 토비로포 후즈, 시누치, 바지로킨스까지 3명에게 포위당했으나 도망쳤던 것이었죠. 드레이크는 연합군에 들어가고 싶다 루피에게 말했습니다. 백수해적단과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과 동시에 루피는 옥상으로 가기 위해 움직였고 우석과 나미는 토비로포, 페이지원과 울티를 공격한 후 도망쳤습니다. 대간판 퀸은 냉동 괴물을 만드는 빙기라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공격을 광장에 무차별 난사했습니다. 한편 옥상에선 카이도와 아카자의 구남자의 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반 카이도에게 데미지를 넣는 데 성공했지만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키쿠의 한쪽 팔이 잘려 광장이 떨어졌는데 그걸 본 조로는 엄청나게 분노했고 전염병의 항체를 가지고 도망치는 아프를 단숨에 제압하며 초파에게 광장을 맡기고 카이도를 잡기 위해 목적지를 옥상으로 정했습니다. 오니가시마 외부에선 빅맘과 불사조 마르코가 대치 중이었는데 멱살을 잡힌 마르코가 죽을 위기의 순간 링크족 캐럿과 완다가 막타치려는 페로스페로를 공격해 마르코를 살렸습니다. 빅맘은 귀찮다며 카이도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마르코 또한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마르코는 옥상으로 가려는 조로를 도우는 과정에서 대간판 킹과 퀸을 동시에 묶어두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울티와 페이지원에게서 도망가던 우솝은 울티에게 울두건을 맞아 두개골에 금이 가며 죽기 직전의 상태. 나미도 울티에게 잡혀 죽기 직전 오타마가 나타나 나미와 우솝을 구해냈습니다. 오타마가 오니가시마에 온 이유는 동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스마일 능력자를 연합군으로 만드는 작전을 짜왔습니다. 옥상에 모인 최악의 세대 루피, 로우, 키드, 킬러, 조로는 아카자의 구남자가 처참하게 발린 모습을 받고 사왕 빅맘과 카이도와 대치했습니다. 트라팔과 로우의 능력으로 아카자의 구남자를 아래층으로 내린 직후 루피는 신기술 레드호크를 사용해 카이도에게 처음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카이도는 루피에게서 과거 전설의 해적을 느끼며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루피와 로우, 키드는 각자 주요 기술을 사용해 카이도를 공격했고 조로와 킬러도 메인 공격 기술로 카이도에게 데미지를 넣는 데 성공했으나 둘 다 빅맘의 번개 공격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루피는 기어포스를 사용해 전력으로 카이도와 싸웠지만 제한 시간이 끝나 패기 회복을 위해 휴식을 취했고 다른 멤버들이 회복 시간을 벌어주며 싸웠으나 큰 데미지는 넣지 못했습니다. 카이도와 빅맘은 합동 공격 패해로 최악의 세대 모두를 쓸어버릴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루피는 미래를 감지했지만 피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공격해왔고 조로 혼자 희생하며 모두를 구했지만 그 대가로 몸의 뼈가 수없이 많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악의 세대 멤버들은 빅맘, 카이도가 같이 있으니 지옥 같다며 둘을 떨어뜨려 놓는 작전을 구상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루피가 혼자서 카이도를 상대하는 동안 나머지 4명이서 빅맘을 떨어뜨리기 위해 움직였고 결국 작전을 성공시켜 빅맘을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카이도는 자신을 맡고 있던 루피를 라그나로크를 사용해 기절시켰고 호미즈를 제압하던 조로를 공격해 프로메테우스가 빅맘을 구하러 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키드와 킬러는 빅맘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동했고 로우와 조로가 카이도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루피가 기절한 걸 본 조로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전력을 짜내 구도류, 망자의 희롱으로 카이도에게 데미지를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이도는 폐왕색을 사용했냐며 조로에게 물었지만 본인은 모르는 눈치였으며 체력을 다해 쓰러졌습니다. 조로와 로우가 시간을 끌어주는 동안 루피는 다시 정신을 차려 일어났는데 카이도 공격을 맞으며 루피는 폐왕색을 두른 공격이란 걸 깨달은 후 카이도에게 폐왕색을 두른 공격을 적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카이도를 쓰러뜨리겠다며 모두에게 전해달라 말했고 1대1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빅맘은 프로메테우스의 도움으로 바다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호미즈 헤라를 만들어 번개 공격으로 키드와 킬러를 날려버렸습니다. 성 내부에선 로빈이 블랙마리아를 상대로 새로운 거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거인족처럼 거대한 분신은 카이도와 신장이 똑같은 블랙마리아 관절을 꺾어 승리했습니다. 한편 불법 무기를 공급받기 위해 왔던 CP0는 둘 중 누가 이겨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받던 중 니코로빈을 생포하라는 지시를 받아 막타치로 이동했습니다. 빅맘의 공격에 튕겨져 나간 키드와 킬러 앞에 바지로킨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키드가 빅맘을 상대할 수 있도록 킬러는 호킨스를 마크하며 둘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킬러는 호킨스를 상대로 시종일관 압도하고 있었지만 호킨스가 집집 능력을 이용한 비장의 카드로 킬러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인의 목숨을 방패로 사용하는 마지막 집인형은 캡틴 키드의 목숨이었고 그걸 알게 된 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미와 우솝은 오타마의 작전을 위해 광장으로 이동 중 빅맘을 만났고 오타마에게 기억을 잃었을 때 팥죽을 줬던 걸 감사하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은 카이도의 부하들 때문에 불타서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빅맘은 분노했고, 이때 오타마 일행을 공격하려 다가온 페이지 원을 폐왕색을 두른 공격 한 방에 기절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울티는 분노했고 오타마 일행을 공격했습니다. 빅맘은 페이지 원에 이어 울티까지 공격했습니다. 빅맘의 메이저 폴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울티의 맷집. 하지만 나미는 제우스를 이용해 울티에게 막타를 넣으며 토비로포, 울티와 페이지 원을 아웃시켰습니다. 빅맘은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오타마에게 분노를 느껴 공격하려던 그때 캡틴 키드가 나타나 빅맘을 상대했습니다. 키드는 로우와 함께 임시 동맹으로 싸우기 시작하며 최악의 세대와 사왕 간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지로킨스의 능력 때문에 키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죠. 킬러는 결단을 내려 호킨스의 왼팔을 공격했고 호킨스 본체 왼팔이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키드의 왼팔은 사왕 샹크스가 이끄는 붉은 머리 해적단에게 잘려 없었기 때문에 호킨스 본체가 공격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킬러의 판단 덕분에 캡틴 키드는 해방이 되었고 참스클로를 사용해 호킨스에게 막타를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옥상에선 루피와 카이도 1대1 대결이 펼쳐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루피는 기절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お前もジョイボーイにはなれなかったか。 그리고 사무라이의 우두머리 모모노스케를 죽이려 하는 카이도를 막아서는 야마토. 광장에선 초파가 전염병 약을 만들어 모두를 살린 후 마르코의 도움으로 대간판 퀸에게 한 방 먹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밍크족 캐럿과 완다를 제압한 페로스페로의 합류로 정면은 퀸, 후방은 페로스페르의 공격에 초파는 거대화했음에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트라팔과 로우와 함께 옥상에서 내려온 조로는 심각한 부상에 온몸을 붕대로 감고 회복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디가 부상당한 조로를 데리고 초파가 있는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초파에게 조로를 맡기고 상디가 퀸을 상대하기 시작. 네코마무시는 페로스페로가 페드로를 죽게 만든 인물이란 걸 완다와 캐럿에게 듣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초파는 거대화 부작용으로 작아졌으나 조로의 상태를 봐줄 수 있었고 조후에 초회복 주사를 처방했습니다. 초회복 주사는 단기간에 몸이 회복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부작용으로 엄청난 고통이 동반된다 주의했지만 조로는 지금 싸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말하며 초회복 주사를 처방받았습니다. 한편 징베는 토비로포 후즈우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CP9으로 활동했던 인물인데 13년 전 고무고무 열매를 후송하던 중 붉은 머리 샹크스에게 습격받아 물건을 잃어버려 임펠다운에 수감되었다 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들은 건 노예들을 구해준다는 해방의 전사 태양의 신 니카였는데 니카 이야기를 한 간수는 얼마 뒤 제거되었다고 했습니다. 징베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후즈우를 한 방에 제압했습니다. 같은 시각 옥상에선 야마토와 카이도가 전투 중이었습니다. 야마토는 개개열매 환수종 모델 오오쿠치노 마카미를 먹은 능력자였고 인수형으로 변신해 카이도와 치열한 전투를 펼쳤습니다. 카이도는 야마토에게 와노쿠니의 지배자가 되라고 했지만 그녀는 사무라이들을 해방시킬 것이라 말하며 보로브레스와 무시빙하 공격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4명 8개로 또다시 충돌. 비등하게 싸운 듯 하지만 야마토는 루피가 올 때까지 버티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었죠. 한편 바다에 떨어진 루피는 하테이 적단에게 구해져 카리브의 늠름 능력에 숨겨져 있던 대량의 식량으로 체력을 회복한 후 거대 용으로 변신한 모모노스케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오니가시마로 향했습니다. 루피와 모모는 옥상에서 카이도와 야마토가 싸우는 걸 보곤 곧바로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루피는 폐왕색을 두른 공격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카이도와 대등한 전투를 펼쳤습니다. 야마토는 카이도와 루피의 폐왕색 충돌을 통해 하늘이 갈라지는 연출을 목격하며 오뎅의 항해일지 속 로저와 흰수염의 폐왕색 충돌을 떠올렸습니다. 모모노스케와 야마토는 각자 오니가시마를 꽃의 도읍에 떨어뜨리려는 걸 막는 것과 칸주로가 오니가시마 지하에 있는 폭탄을 터뜨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광장에선 조로가 회복되어 상디와 함께 킹과 퀸을 공격해 부활을 알렸습니다. 상디는 제르마 슈트를 입은 이후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걸 느끼던 찰나 퀸은 검으로 상디를 공격했는데 오히려 검이 부러지는 모습이 연출되었죠. 혼란을 겪고 있던 상디에게 퀸은 지속적인 공격을 시도했지만 더욱 강해진 신체를 갖게 된 상디의 이프리드 잠부에 리타이어 당했습니다.
조로는 킹과 전투에서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큰 기술을 먹여도 킹은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았으며 엄청난 스피드와 중간중간 폭주하는 엠마 때문에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루나리아족 킹을 공략하는 비밀을 차츰 찾아냈습니다. 먼저 등 뒤에 불이 붙어 있을 때는 어떠한 공격도 데미지를 입지 않는 방어력을 보여주지만 등 뒤에 불이 없을 때는 빠른 스피드를 얻는 대신 방어력이 약해졌죠. 조로는 킹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았음에도 폭주하는 엠마 때문에 패기가 엄청나게 소모되었습니다. 엠마의 폭주는 히오리의 샤미센 소리에 반응해서 그런데 조로는 태양색으로 엠마를 제압해 패기 소모와 폭주를 막았습니다. 그 뒤 태양색을 두른 검을 통해 최후의 공격 비룡시극을 사용해 킹을 쓰러뜨렸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조로는 초회복 주사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중 저승사자가 등장해 조로를 공격했습니다. 이로써 백쇄적단의 대간판은 모두 무너졌지만 사왕 빅맘과 카이도가 남아있었죠. 트라팔가 로우와 캡틴 키드는 빅맘을 상대로 악마의 열매 각성 기술을 사용해 선전하고 있었지만 빅맘은 자신의 수명까지 사용하며 파워업을 통해 로우와 키드를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둘은 옥상으로 빅맘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일어나 필사적으로 싸웠으며 둘 다 최후의 기술로 빅맘을 몰아붙였습니다. 로우의 각성 기술 펑처빌레를 정통으로 맞춘 다음 이어서 키드의 각성 기술 댐드펑크로 레이저포를 발사해 빅맘을 땅속 마그마가 있는 곳까지 밀어넣어 승리했습니다. 빅맘을 땅속으로 넣는 과정에서 오니가시마 폭탄을 터뜨리며 칸주로 또한 제거당했습니다. 같은 시각 오니가시마 근처 해역에는 세계 정부의 함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엔 거대 코끼리 즈니샤도 등장했죠. 즈니샤는 모모노스케에게 너와 함께 싸우기 위해 찾아왔다 말하며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800년 전 조이보이의 동료였던 즈니샤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할 수 있는 건 모모노스케의 알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오로성은 CP0에게 밀짚모자 루피가 카이도와 전투에서 죽을 수 있게 방해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옥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루피와 카이도는 각자 최후의 공격을 하려던 순간 CP0가 루피를 방해했고 그 틈에 카이도는 루피를 공격하여 쓰러뜨렸습니다. 카이도는 그대로 CP0를 죽였고 곧바로 오니가시마 광장으로 내려와 승리선언에 최악의 세대와 사무라이 연합이 혼란스러워하던 그때 옥상에서 폐왕색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 그리고 즈니샤는 조이보이가 돌아왔다는 말과 함께 루피는 고무고무 각성 능력으로 새로운 변신을 했습니다. 루피가 먹은 고무고무 열매는 사실 세계정부가 800년 동안 찾아다니던 악마 열매로 공백의 100년 때 조이보이가 사용했던 능력이었고 숨겨진 이름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태양의 신 니카였습니다. 오로성이 말한 니카의 능력은 고무봄에 더 나은 완력과 자유를 안겨준다는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루피는 니카 변신으로 카이도와 싸우기 시작. 초반에 카이도는 루피의 새로운 능력에 수차례 공격을 허용했지만 이내 정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에게 공격받은 후 지쳐 각성이 풀렸고 늙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한번 각성 변신으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루피가 악마 열매 각성한 걸 눈치채서 맞히기를 시작하다 점차 견무색으로 피한 후 큰 기술을 한 번씩 먹여 루피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루피는 최후의 수단으로 카이도의 멱살을 잡은 후 오니가시마 선보다 거대한 주먹을 만들어 공격을 준비했고 카이도 또한 공격을 피하지 않고 모든 걸 녹이는 최후의 변신 활용 대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바주랑건과 카이도의 화염팔개가 충돌. 결국 루피는 방추정 패기로 카이도에게 막타를 넣으며 승리했습니다. 모모노스케도 오니가시마가 꽃의 도읍에 떨어지는 걸 막으며 최악의 세대와 사무라이 동맹은 사왕 빅맘과 카이도의 전쟁에 승리하여 와노쿠니를 구해냈습니다. 그 후 모모노스케는 와노쿠니 국민들에게 오로치와 카이도의 지배는 끝났다는 선포를 하며 20년이라는 길고 긴 카이도와 오로치의 지배에서 와노쿠니 국민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사왕 빅맘과 카이도의 패배 소식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졌고 그 중심에 있던 최악의 세대 루피, 로우, 키드 3명의 현상금은 30억 베리로 책정되었습니다. 한편 세상은 혁명군의 마리조아 선전포고와 칠무의 폐지 소식 그리고 새로운 사왕에 대한 이슈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빅맘과 카이도가 바다의 황제 자리에서 내려옴에 따라 새로운 황제로 루피 그리고 크로스 길드의 수장 광대 버기가 사왕에 올랐습니다.
크로스 길드는 해병에게 현상금을 걸어 해적과 해병의 관계를 역전시킨과 동시에 해군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세력으로 실무의 폐지로 세계 제1의 거모 요크와 전 실무에 크로커다일이 합류한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버기는 이들의 보스로서 영향력을 가졌다 판단되어 사왕까지 오른 것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로비는 숨겨진 방에 찾아갔고 그곳에는 코즈키 오뎅의 아버지 코즈키 스키야키가 있었습니다. 로비는 알라바스타에 있던 포네그리프에 플루톤은 이곳 와노쿠니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정말 고대병기 플루톤이 있냐 물었고 스키야키는 지하로 로빈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눈치 빠른 로우도 합류해서 와노쿠니의 800년 전 과거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래전 와노쿠니는 벽과 물에 의해 잠겨 있었으며 현재 있는 와노쿠니는 새롭게 만들어진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대병기 플루톤을 찾기 위해서는 와노쿠니를 둘러싸고 있는 벽을 부셔서 개국해야 한다고 했죠. 이어서 와노쿠니에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발견했습니다. 한편 지상에선 축제가 한창 중이었으나 원수 아카이누의 명령을 무시한 해군 대장 로큐교가 와노쿠니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백쇄적단 대간판 킹과 퀸을 제압한 후 밀짚모자 루피를 잡아 아카이누에게 이쁨받고 싶어 했습니다. 루피를 잡기 위해 축제가 열리는 꽃의 도읍으로 향했고 아카자의 구남자와 모모노스케가 해군 대장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고 로큐규의 자연계 숲술 능력에 고전하던 그때 엄청난 폐왕색을 느꼈습니다. 와노쿠니 근처 해안에 사왕 샹크스가 와있어 폐왕색으로 해군 대장 로큐규를 위협했던 것이었죠. 로큐규는 샹크스와 싸울 마음이 없다며 곧장 와노쿠니를 떠났고 샹크스는 루피가 니카로 변신한 모습의 수배서를 보고 부선장 벤베크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슬 가질러 갈까? 원피스. 그렇게 샹크스도 와노쿠니를 떠났고 다음날 루피 일행은 모모노스케에게 밀짚모자 깃을 주며 형제의 나라라고 말하며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함께 바다로 나가겠다고 말하고 다니던 야마토는 전날 해군 대장 로쿠규의 침입으로 와노쿠니가 언제 위협받을지 모르니 이곳에 남아 안정되면 그때 바다로 나가겠다고 말하며 자신을 동료로 불러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루피는 남동쪽으로, 로우는 북동쪽, 히드는 동쪽으로 각자 해적선을 이끌고 와노쿠니를 떠나 다음 섬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4년간의 와노쿠니 에피소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원피스 리뷰하는 원피스 좋아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